한밤중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부엌으로 나가 라면 한 봉지를 뜯죠. 보글보글 끓이는 물, 획 넣는 면, 스프 봉지를 뜯는 순간 퍼지는 그 냄새, 그리고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까지. 우리는 뜨끈한 국물 한 숟갈에서 위로를 받고 꼬들한 면반 한 젓가락에서 각자의 추억을 건져 올립니다. 한국인은 1년에 약 80개 세계 라면 소비 1위국인 거 아십니까? 이제는 100여 개 나라에서 라면을 수출하는 라면 초강국인 한국. 그런데 이렇게 작은 면발 한 뭉치가 어떻게 우리 식탁에서 주연 배우가 됐을까요? 라면 한 그릇에는 과연 어떤 역사,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 시작된 한 그릇의 뜨거운 국물. 그것은 한국인의 식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이번 얘기는 라면의 탄생부터 위기, 부활, 확장된 라면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라면의 시작은 한국이 아닙니다. 라면이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인스턴트 라면의 진짜 출생지는 일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먹을 것이 부족하던 일본의 오사카에 한 남자가 밀가루를 새로운 음식을 만들겠다며 밤마다 실험을 합니다. 번번이 실패도 하고 사업도 삶도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튀김 만드는 장면을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생선에 밀가루를 반죽을 입혀 끓는 기름에 풍덩. 순간 튀김 반죽이 속수분을 증발시키면서 국물이 송송 뚫린 바삭한 튀김옷이 만들어집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던 남자, 안도 모모후쿠.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하고 생깁니다. 면도 기름에 튀겨서 바싹 말렸다가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반죽을 만들고 면을 삶고 기름에 튀기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오고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58년 8월 25일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 라멘이 탄생합니다. 지금처럼 스프 봉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면 자체에 간이 배어 있어서 뜨거운 물만 부어도 국물과 면이 한 번에 마법되는 그런 마법의 라면이었죠. 이 작은 발명은 인류 식생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1960년대 초 한국을 한번 올려볼게요. 저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역사 이후에 저희가 일제시대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정말 한국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를 원조국이라고 했던 이제 미국에서부터 저희가 원조를 받아서 밀가루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우연히 라면 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의 창업자 전중윤 회장님이시죠. 이거다! 이 음식이면 배고픈 국민을 살릴 수 있겠어. 한국에서도 라면을 만들겠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일본에 묘조식품이라는 라면 설미를 들여오고 1963년도 9월 15일 날 드디어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노란 포장지의 병아리 그림, 닭 국물만 라면 한 봉지, 그 당시 가격이 아마 1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던 게 35원이었으니까 커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환호한 건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쌀밥과 국, 김치가 밥이었고 밀가루를 만든 인스턴트 국수는 굉장히 낯설은 존재였어요. 라면이 뭔지도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라면이 옷감 이름 아니냐? 라고 오해하기도 했고, 삼양 직원들까지 나서서 역전, 극장 앞, 공원까지 무료 시식에 한 번만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서 직접 끓여주고 국물까지 떠먹여주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갸웃거리면서 이게 이상하게 맛있네? 그리고 이 이상하게 맛있는 국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부 정책이 기름을 붓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5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혼분식을 장려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쌀이 부족하니 쌀만 먹지 말고 밀가루와 잡곡도 같이 먹자는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웅병대회, 어린이 그림대회, 전국적으로 쌀 줄이고 밀가루 먹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고, 라면은 이 흐름 속에서 물결을 탑니다. 학교, 군대, 라면 무료 시식이 열리고 그냥 생각보다 맛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라면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966년도 240만 개, 1969년도에 1500만 개까지 3년 만에 거의 300배까지 성장을 하면서 라면은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인의 배를 채워주는 구화식품에서 천천히 국민식품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이렇게 삼양식품이 처음 만든 라면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당연하겠지만 롯데 공업에서 롯데라면을 출시했고,
그 롯데라면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진한 소고기 맛을 내세우면서 김치 깍두기는 롯데라면이라는 광고 카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면이 진짜 한 끼 식사를 인정받고 롯데라면은 이름 바꿔서 농신라면이 되고, 그게 1975년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유행어와 함께 소고기 라면 시대를 열어갑니다.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신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신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농신라면. 1980년대에 이르러서 라면은 황금기를 맞는데, 농심은 너구리, 안성탕면, 신라면, 삼양에서는 라볶이, 팔도에선 비빔면, 도시락, 오뚜기는 진라면까지 지금도 편의점에서 쉽게 만드는 이런 이름들을 이때 줄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물 없는 비빔라면과 짜장면에 등장하면서 라면은 뜨거운 국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재밌는 음식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바빴고 이렇게 많이 팔렸던 라면 시장에 커다란 그림자가 하나 오죠. 1989년도 11월 3일 날이죠. 검찰청에 하나의 투서가 날라옵니다. 여러 식품회사가 비식용, 공업용 무지를 사용한다. 무지가 뭐냐 하면, 쇠고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공 처리를 하다 보면 기름 부위가 나와요. 롯데공업, 지금의 농심이죠. 농심에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쇠고기 국물 맛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의 비밀 재료인 하나였던 무지를, 그 당시에는 쇼트닝부터 시작해서 돼지 기름을 썼던 것을 무지로 바꾸면서 라면의 비밀 재료 중 하나였던 거죠. 소 비계에서 추출한 지방을 토대로 당시에 라면을 튀길 때 풍미에 사용했던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던 기름이 공업용 기름이라고? 그때 라면 불매 운동이 엄청 커지고요. 슈퍼에 각각의 선반에 쌓여있던 라면들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특히 업계 1위였던 삼양식품은요, 직격탄을 맞습니다. 공장을 완전 가동 중단, 창고에 쌓인 라면만 수백만 개 폐기, 시장 점유율은 30%에서 10%까지 곤두박질칩니다. 직원 1000여 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고요. 그 당시에 하루아침에 국민라면이 악당라면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는데, 사실상 이 사건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삼양이 우지를 사용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식용이 허가된 우지였다는 게 당연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원료를 가지고 공업용이라는 단어가 더 쉬워지면서 공포가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온 사건이었어요. 국민보건원에서는요, 우지를 생활 라면은 신체에 무해하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 신뢰는 바닥까지 무너진 뒤였고요. 삼양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7년 8개월까지 법정 싸움을 끌고 가고 결국은 1997년도 대법원에서 네, 맞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미 거의 8년 동안의 소송 동안에 삼양라면을 판매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장의 판단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농심이 1위의 신라면을 가지고 자리를 굳히고 삼양은 다시 올라가기 힘든 언덕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우지 파동은 과잉 수사와 공포 마케팅이 빚어낸 비극의 하나일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창업주인 전중윤 회장님께 우지 파동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사건이 발생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삼양은 한 가지 결단 내립니다. 그때 라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라면 출시 당시 레시피를 보고 난 1963년 우지라면을 재등장시켜서 한때 금기시됐던 우지를 다시 사용해 옛날 삼양라면의 풍미를 다시 살려낸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창업주의 며느리인 부회장님, 김정수 부회장님이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품고 계시던 한을 이제야 조금은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쇠기름 한 방울에 울고 웃었던 삼양라면. 우지 파동은 한국 라면 역사에서 가장 쓰고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라면은 3분이면 완성되는 음식이죠. 근데 그 뒤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과학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어떻게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면서도 뜨거운 물만 부었을 때 금세 살아나는 면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후쿠라는 분이 그 당시 했었던 게 뭐였냐면 생선 튀김을 가지고 이 면을 만들었잖아요. 유탕건조라고 해서 수분이 있는 면을 기름에 튀겨서 수분을 날리는 방법, 이걸 유탕건조를 하는데 면 속에 있는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작은 구멍들이 생기고요. 이 구멍 덕분에 나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물이 순식간에 면 안으로 스며들어서 금방 원래의 식감으로 돌아오는 게 기본적인 유탕건조의 원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숙성 기술이긴 한데요. 김치처럼 미생물이 천천히 발효시키는 대신에 뜨거운 기름으로 순간 탈수시키는 방식에서 즉석 보존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면의 과학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파트너가 있죠. 라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김치죠. 김치하고 라면의 조합은 단순히 입맛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요. 김치의 새콤한 맛, 그리고 발효해서 나온 아미노산 향들이 라면 국물과 기름진 맛을 잡아주고 국물 맛을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라면만 먹게 되면은 되게 부족한 비타민하고 무기질 식이섬유도 김치에 채소, 계란, 파, 콩나물 등을 한 번에 넣어주면 보완이 가능해서 굉장히 완전한 식품의 맛을 낮추면서 맛있는 식품으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 라면에 계란 하나 툭, 그 다음에 대파 한 줌, 콩나물 한 줌 넣어주시는 이유도 라면에 비타민부터 무기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모자랄까봐 넣어주시는 하나의 오성애죠. 물론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라면 국물 스프 하시면 김치도 짭짤하고 라면 국물도 짭짤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겠지만 소금 많이 먹기 쉽죠. 그래서 요즘에는 나트륨을 줄인 스프도, 튀김을 튀기지 않은 면도, 그다음에 단백질, 식이섬유가 강화된 라면들도 요즘에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도 건강식의 다양한 점들을 보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라면은 완전식은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별미에 더 가깝죠. 많이 먹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똑똑하게 먹는다면 조금 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만족을 준 음식, 그렇게 강력한 삶의 활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라면은 음식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은 라면이 빠지지 않는 장면들이 참 많죠. 먼저 라면은 가난한 시대에 되게 친구였고 1960년대, 70년대에 쌀이 부족하던 때에 라면은 싸고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죠. 보리밥에 라면사리 말아먹으면서 운동했다, 또는 라면 먹고 화끈한 결단을 내렸다, 이런 일화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면서 라면은 근대화 시대의 상징처럼 그려졌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서 라면은 낭만과 위로의 아이콘이 됐었고 대학교 하숙집, 기숙사 부업, 새벽까지 시험 공부하다가 야 누가 라면 끓일래 한마디에 큰 라면 한두 개 딱 끓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정과 청춘을 나누던 시간, 이때 전날에 말없이 라면을 끓여주던 아버지의 손, 멀리 유학 간 자식을 떠올리며 라면을 젓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던 어머니의 부엌,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라면의 추억을, 또 라면은 그 상징을 하는 추억의 음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 라면 먹고 갈래요? 이 영화 속 한 대사처럼 시작된 이 한 줄은 한국 연애 문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엔 칠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아날로그 감성의 라면 먹고 갈래가 있죠. 드라마 예능에서도 라면은 단골 조연입니다. 실현당한 주인공이 우는 얼굴로 먹는 컵라면, 자취방 싱크 옆에 있는 라면 봉지들, 먹방 열풍 이후에는 카메라 앞에서 라면이 후루룩 먹는 소리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매운 라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라면을 기점으로 열라면, 한라면, 각종 핫 시리즈가 뒤를 이었고 한국인은 매운 라면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디슈머라고 하는 문화가 터지면서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짜파구리, 짜파게티 플러스 너구리라고 하는 두 라면을 섞어서 끓이는 이 레시피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제조사에도 공식 인정, 광고까지 찍습니다. 이러다가 2019년에 영화 패러사이드, 기생충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 아는 한 그릇이 됩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한우 채끝살을 넣어서 만들고 해외에서는 라돈이라고 부르면서 한국 라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폭발시켰죠. 라면은 위기의 음식이 아니라 창조의 캔버스가 되었고 집집마다 각각 자기만의 라면 레시피, 떡, 만두, 치즈, 김치, 계란, 콩나물, 어떤 날은 냉장고를 털어서 라면 잡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매운맛 챌린지 영상이 2020년인가요? 2021년가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도전하는 모습들이 하나의 글로벌 놀이문화가 됐습니다. 마트와 아시아 식품 곳곳에서는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라면은 이제 K푸드의 주 메인인 한류를 이끄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우리의 추억 말아넣고 꼬불꼬불한 면발에 시대의 희노애락을 감아올린 한국 라면 60년의 역사. 라면 역사는 곧 우리 현대사의 축소판입니다. 배고픈 시절에 허기를 달래주고 조금 여유로운 시대에는 별미가 되어주고 외로운 날에는 위로가 되어주는 음식. 라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라면이 가진 소박한 맛의 행복, 그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5분이면 만들 수 있지만 그 한 그릇이 주는 위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봉지 안에 역사, 과학, 문학,
예술, 그리고 사람의 정이 가득 찬 음식, 그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얘기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